이번 동영상에서는 눈꺼풀 처짐의 피부과 치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주위 노화는 윗눈꺼풀 처짐, 아랫눈꺼풀 처짐, 눈 옆 처짐 잔주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썹 실리프팅, 아이 울세라, 아이 써마지, 눈꺼풀 프로파운드, 울트라 펄스 앙코르 레이저 등으로 늘어진 눈꺼풀을 타이트닝 시켜 늘어짐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을 펼치는 피부과 의사들의 유튜브 라이프. 아랫눈꺼풀은 윗눈꺼풀과 달리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데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윗눈꺼풀과 달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눈 밑에 지방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눈 밑이 불룩해지고 그 밑이 그늘져서 이것을 다크서클이라고 하거나 혹은 튀어나온 모습을 눈밑 심술보라고 하여 보기에 싫고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 제거, 재배치 혹은 지방 이식을 통해서 먼저 튀어나온 지방을 해결한 이후에 리프팅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외에는 윗눈꺼풀과 마찬가지로 울트라 펄스 앙코르 프락셀 레이저, 아이 울세라, 아이 써마지 등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랫눈꺼풀의 경우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부위를 제외하고 그 위 애교살 밑주름, 그 아래 앞광대 부위의 노화로 인한 볼륨 부족으로 페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광대와 연결된 눈물고랑 부위의 볼륨 부족은 필러나 주베룩 볼륨 같은 스킨 부스터로 살짝 채워 넣을 수 있지만 만약 앞광대 전반의 볼륨 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따로 시행해 주는 것이 결과가 좋습니다. 애교살 아래 얇은 피부 부위의 볼륨 부족은 퓨어젯과 같은 진핀의 약물 주입기를 이용해서 미세 볼륨 교정을 해주는 것이 잔주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6회 정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 순서는 국소 마취를 먼저 하고 울트라 펄스 앙코르 프락셀 레이저를 한 이후에 초음파 퓨어젯을 이용한 주베룩 볼륨 순으로 시술합니다. 미세 홍반이 3-4일 정도 지속되는 다운타임을 가지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살짝 부기가 3-4일 정도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 눈 옆의 노화는 의외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선 얼굴 뼈 중에서 안구강 외측벽 기준으로 바깥쪽에는 관자놀이의 광범위한 꺼짐이 발생하고 안구강 외측벽 안쪽에서는 미세지방의 꺼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볼륨 부족은 필러를 이용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쉽게 교정이 가능합니다. 피부 표면적으로는 눈둘레근이 카메라 조리개처럼 조였다 펴졌다 하면서 눈 옆 주름이 점점 깊어지는데 결국 흔히들 말하는 까치발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눈 옆 까치발 주름은 보톡스를 이용해서 눈둘레근 외측의 움직임을 조금 잡아주면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고 추가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프락셀, 써마지, 울세라가 유명하고 가장 많이 선호되는 이유는 효과가 어느 정도 좋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을 주지 않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휴가를 내거나 해서 멍이나 부기가 1-2주 정도 지속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강력한 프로파운드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파운드라는 기기는 니들 RF의 일종인데 실시간으로 온도를 측정하면서 피부 및 2mm 깊이에서 조직을 60도에서 70도 사이로 응고시켜서 타이트닝 시키는 장비입니다. 멍과 붓기가 1에서 2주 정도 지속되지만 효과는 써마지 울세라보다 더 강력합니다. 다만 통증이 심해서 수면 마취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 눈 주위 리프팅에 사용되는 에너지 기반 기기들과 눈꺼풀 리프팅 접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볼 때 가장 시선이 먼저 가는 곳도 눈이고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도 눈 주변입니다. 그만큼 눈 주변 노화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따라서 눈 주변 노화를 치료할 때도 너무 조급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꾸준한 유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